자, 마침내 2022년 대비 임용 설명회 온라인으로, 이 코로나가 참 그렇죠. 예,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그 채팅에다가 여러분 질문 주신 내용들은요, 제가 좀 봤다가 쭉 보면서 진행하면서 컨텐츠 진행하면서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Q&A 때, 질의응답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거 이제 공유를 해주세요. 다 앞에서 다른 분들이 질문했는데 또 뭐 질문을 좀 중복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공유를 좀 해주시고,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드백이 좋습니다. 좋아야 됩니다. 스타트 좋아요. 자, 참, 일단은 이제 내용 뭘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시험이 제일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기출에 대한 내용, 좀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나왔는지, 뭐 스타일이 어떤지, 이런 경우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잔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잘 들어주세요. 저도 1년 동안에 이제 전 과목 풀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출 분석을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 이제 2021년도에 진행할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뭐 그다음에 기본서들 가이드 좀 해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과목별로 공부 방법을 이제 그 큰 덩어리로 이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런 방식의 큰 덩어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관련된 질문들을 이제 좀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질문 받을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전과목 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깨 50견, 다음에 허리 디스크인데 약간 염증기가 여튼 있는, 디스크의 염증, 뭐 시술 받고, 뭐 한 주일 못 하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뭔 일이 항상 생깁니다. 자, 그럼 들어갈게요. 이제 영역 분석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제가 작년도에, 작년도가 아니지, 아직 올해군요. 올해 기출 답을 찾는 작업을 한 2달을 했어요. 와, 학도랑 독서교육,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해봤는데 그거를 전체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시험 본 문제까지 이제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데이터를 만들어 봤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만나 377문제입니다. 2006년부터 2021년 올해 시험 본 데까지 전체 출제 문제는요 377문제였어요. 377문제였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뭐 트렌드가 있고, 뭐 어느 과목이 더 중요하게 나오고 어느 과목이 좀 덜 나오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분류, 목록, 정보봉사, 검색, 디지털 소관, 학교 도서관 이 전체 퍼센테이지 보세요. 20% 넘는 애가 없어요. 20% 넘는 애가 없고, 과목을 균등 배분하는 분위기입니다. 균등 배분해요. 게다가 이게 약간 편차가 생기는 거는 2006년부터 했기 때문에 살짝 있는 거고요. 2006년 이전, 그러니까 2009년부터는요 거의 전체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이게 정보 매체랑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과목 성격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정보 매체랑 학교 도서관은 교집합이에요. 붙어 있는 걸 띄어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매체랑 학교 도서관은 붙어 있는 걸 띄어낸 느낌이라서 정보 매체 부분하고 학교 도서관은 출제 영역을 보면요, 교육 그 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영역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교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이 있어서 학교 도서관에서 일부 그 정보 매체 쪽으로 교집합인 걸 다 정보 매체로 다 빼잖아요. 그럼 학교 도서관도 13% 정도 돼요. 독서 교육처럼 그 정도 차이가 되고, 정보 매체가 좀 올라가요. 10% 미만대로 살짝.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 13%에서 12, 13, 14 요 라인을 유지를 합니다. 저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 내용하고 교과 교육학으로 원래는 이제 우리는 원래 이제 비교과이기 때문에
비교학기 때문에 교과 내용하고 교과 교육이 없어요. 근데 다른 전공 과목들 보면은 교과 교육학 같은 걸 이제 따로 선생님들이 계시고 두 분 계시는 팀들이 있잖아요. 내용학 담당하고 이제 교육학 담당 쪽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저기 처음에 2008년도에 이걸 구성을 합니다. 2008년도에 과목 구성을 할 때 교과 교육, 교과 내용 이런 성격을 좀 부여를 해가지고 과목 구성을 했어요. 그때 교과 내용에 해당하는 게 5과목, 그 다음에 교과 교육에 해당하는 게 3과목, 이런 정도로 이제 성격을 나눠놨고, 저도 뭐 그렇게 앞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진행을 할 때 이건 교과 교육 쪽의 얘기인데 이건 교과 내용 쪽의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과 교육 쪽은 상당히 교육학하고 연계 지점이 좀 있는 과목들이고요. 교육학하고 연계 지점이 있습니다. 교과 내용은 교육학하고 연계 지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저기 있는 교과 내용 쪽은 오히려 이제 공무원 쪽에서도 공통적으로 많이 보고 뭐 이런 식입니다. 2008년도에 제가 공청회장에 가서 자료 다 받아보고, 저 2008년도 할 때 제가 가서 다 보고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그 이후에는 그 프로젝트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에 정해진 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고 있고, 큰 틀도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지금 저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목의 균등함을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그러면 그래도 중요한 게 이제 과목별로는 비중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과목별로 다 나눠봤어요. 이거에 대한 세부 데이터도 있어요. 세부 데이터, 문항별로 다 세부 데이터 만들어 놓고 제가 줄여 놓은 거거든요. 문항별 세부 데이터는 제가 한번 좀 이따가 지금 보여드릴까? 문항별 세부 데이터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체론이, 하필이면 데이터가 제일 없는 매체론이 떴네. 독서교육, 이렇게 맞춰봤어요. 매체를 일단 끄고 독서교육. 그래서 절마다 몇 년도 몇 번, 몇 년도 몇 번, 요거를 다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나온 결과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걸 가지고 이제 쭉 정리를 한 겁니다. 복합 문제들도 있어요. 복합 문제들도 있어서 뭐 독서 태도 문제와 스토리텔링, 이게 목차 내에서 배치가 안 되는 애들은 다 빼가지고 이제 밑으로 박아 놓고요. 뭐 아침 독서 운동하고, 올해 시험 같은 게 아침 독서 운동하고 북토크 나왔거든요. 근데 아침 독서 운동의 위치랑 북토크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건 복합 문제라서 뒤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합 문제는 이제 보통 이렇게 복수로 나와 있을 때 얘기를 한 거고, 대세는 뭐 그냥 큰 차이가 없어서 그거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이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분류 쪽은 지금 이제 30%, 20% 좀 비중이 높은 애들한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KDC랑 DDC 보면 32%, 26%. 여기가 당연히 높고요. 그 다음에 청구기호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분류 이론민 역사 있죠. 이게 객관식 시절에 분류 이론민 역사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기입형 문제로 이제 올해 문제도 보면 뭐 이렇게 뭐 꽁트라든가 베이컨, 뭐 학문 분류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은근 넣어요. 은근 넣고 있는 추세라서 그게 요 정도의 범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류는 일단 기본적인 KDC, DDC 실습은 한 문제씩은 무조건 나오고요. 실습은 한 문제씩 무조건 나오고, 청구기호 포함되어 나오거나 독립되어 나오거나 조금 띄엄띄엄 나오는 편이고, 뭐 상대적으로요. KDC, DD보다 좀 띄엄띄엄 나오는 편이고, 의외로 분류 이론민 역사 쪽에서 좀 건드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록에서는요. 목록은 당연히 KCR, 커막, 그 다음에 정보자원 표현이 이게 이제 실습 쪽이에요. 실습 쪽의 내용이 비중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렌디했던 부분이 이제 FRBR, 그 다음에 RDA, 요쪽이 살짝 좀 트렌디하게 나왔던 경향이 있었어요. 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자료 조직은 누가 봐도 금방 유추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는 것 같다. 근데 의외가 뭐냐면 정보봉사론입니다. 정보봉사론이 상당히 의외예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고 흩어져 있어요.
예, 이게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게 진짜 관건이었어요. 이 정보봉사로는 이제 요즘에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참고 정보는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는 임용시험은 단행본 출제, 시험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행본의 출제 근거를 가지고 출제가 돼야 되거든요. 출제가 돼야 되는데 이 단행본도 하나의 단행본에 나온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복수의 단행본에 나와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 곳에 나오는 거라야 됩니다. 근데 참고정보는 이제 요즘에 2009년도 나온 참고정보원 책을 제외하고는 거의 출제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참고정보는 저는 초기의 내용이고 점점 서비스라든가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서비스 형태로 많이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참고정보는 그래서 올해는 안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기입형호 정도로 나와서 비중은 많이 줄어들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정보봉사 과정이 원래 이제 정보봉사의 꽃이라고 부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보봉사 과정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죠. 일반, 그다음에 데이터 정보봉사 평가 이런 것들, 평가는 뭐 항상 나오는 영역들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집중돼서 뭐 이렇게 하나에 확 몰려 나오거나 이런 게 없는 영역이에요. 특이하죠. 그다음 검색입니다. 검색은 왕창 몰려 있어요. 색인하고 실제랑 평가 이 세 가지면서 무조건 나와요. 세 가지에서 색인에서는 뭐 자동색인하고 인용색인, 인용색인 이런 게 많이 나왔었고, 실제에서는 뭐 전략이라든가 연산자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평가는 당연히 정확률, 재현율 이쪽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이해도라든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못 푸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말 뜻도 좀 잘 이해하셔야 되고 좀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서비스랑은 완전 비교가 되죠. 얘는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깊이 있기보다는 짜잘짜잘하게 나와요. 얘네는 조금 이해가 있어야 풀 수 있게끔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도서관, 원래 메타데이터는 목록의 출제 범위에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임용에서는 메타데이터는 디지털 도서관으로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디지털 도서관 네트워크 기술, 메타데이터랑 디지털 도서관 네트워크 기술 이쪽에 이제 관건이에요. 메타데이터, 디지털 도서관 네트워크 기술 이쪽이 관건이고, 메타데이터 출제도 최근 들어 출제된 것도 뭐 URL, DOI 뭐 이런 거, 그런 쪽 내용도 좀 나왔었고, 메타데이터는 뭐 매년 나왔던데, 거의 뭐 최근 들어서 MODS 더블링크와 이거는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봐두실 필요가 여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멘틱이라든가 이런 쪽 트렌드가 엮여 있는 거고요. 저작권이 또 중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도서관론에서의 저작권이 있지만 또 학교 도서관에서도 저작권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카운팅한 저작권 부분은 DRM, 그러니까 디지털 저작권 관리 쪽의 영역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들을 얘기했고요. 법적이거나 제도적인 거는 저쪽으로 뺐습니다. 학교 도서관 쪽으로 뺐는데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건 그런 정도의 오차는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수가 약간씩 틀어지고 약간 편중되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크게 경향성을 거부할 만큼 커지진 않은 거라서 그 정도로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여기까지 학교 도서관입니다. 이 학교 도서관이 특이한 동네예요. 여기는 범위가 봐봐요. 11장. 이거보다 아마 더 넓을 거예요.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가능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로 몰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합쳐봤어요. 뭐랑 합쳤냐면은 교수 매체 쪽의 영역하고 합쳤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도서관 플러스 교육학의 교수 매체예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제가 교육학 책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쭉 분석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학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이용자 교육 파트가 거기에 교육학의 방법론이 들어가고 교육공학이 섞이면 그게 교수 매체론이에요. 매체론이라고 하는 건 교육공학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교육공학 쪽 성격이 겹치면 매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강의할 때 이거 교육학에서 나오는 거니까 가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학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교육학에 가서 보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 가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전공에도 교육학 관련된 거 나오거든요. 백워드 뭐 어쩌고 교수 설계 뭐 이런 거 나오기도 하고, 뭐 다중지능 이론 이런 것도 나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육학에서 배우는 거기도 하지만 교수 매체론 책에도 나왔던 거예요. 그런 이제 교집합 영역들은 출제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조금
삐지면 삐지면 하여튼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은 제가 나중에 짚어드릴 겁니까? 그건 짚어드릴 그 좀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 중이라 짚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아예 장서 관리는 기본선 하나 다시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장서 관리 쪽에서는 비중이 좀 높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교육학 여러분 그냥 흔히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되고요. 교육학은 꼼꼼하게 보세요. 특히 교육공학 쪽 잘 보세요. 모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 요 교육 서비스가 제가 말했던 그 리터러시 쪽 관련된 모델들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기가 이 교육 서비스, 이용자 교육 쪽인데 여기서 이제 협력 수업. 그러니까 학교 소관이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학교 소관에서는 교수 협력 있잖아요. 그 학교 소관과 교과 과목 간의 협력 정도.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수업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아요. 교육 서비스 쪽이. 이거를 학교 도서관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고, 정보 서비스 1% 이건 원래 0이라도 되어 큰 문제는 없어요. 이건 정보 서비스론에서 나오는 부분이라서 합쳐지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협력 수업 되게 중요해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협력 수업에 대한 거는 뭐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근데 계속 나오긴 하는데 제일 항상 알지만 항상 틀리고 헷갈리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교육. 독서교육은 이 교육 방법, 여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요. 교육 방법에서 이제 독서 교육 전략 같은 게 특히 많이 나옵니다. 독서 전략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심리적 기초. 그러니까 얘는 아예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학습 독서 뭐 이런 거, 독서 실태 조사 및 교육 평가 이런 거, 이런 거 왠지 좀 나올 것 같은데도 안 나오고 하죠. 저런 것들은 이제 보통 여러 개 책에 다뤄지지 않고 한 군데 책에 나오는 경우는 그게 나올 것 같은데도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나와야 여러 학생들이 공부했으니까, 여러 군데 나와야 여러 학생들이 공부했으니까 여러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을 거야. 이의 신청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학습 독서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올 것 같잖아. 진짜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데이터 보면서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랑 실제 나오는 거는 또 다릅니다. 확실히 그 분석이 중요해요. 내가 이거 진짜 48시간 분석한 거야. 쉽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정보 매체론 있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배치를 하고 나니까 매체론은 이렇게 줄어들어요. 매체론은 뭐 교수 매체 이해, 이것도 뭐 교육학 영역 비슷한 거고, 그다음 매체의 종류와 특성, 이것도 객관식 시절에는 좀 나온 거예요. 객관식 시절에 좀 나온 거고, 교수 매체 활용 교육 있죠. 요게 딱 겹치는 게 뭐냐면 어슈어입니다. 어슈어. 그러니까 ADDI,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세 가지 모델. 디겐캐리 모형, ADDI 모형, 어슈어 모형. 이거 있죠. 아이니의 어슈어 모형 있죠. 이거예요. 거의 다 이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들은 결과물을 뭐 제가 공유할 기회가 되면 한번 먼저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를 할 건데, 그거 여러분들이 공유해봤자 별 의미는 없어요. 제가 나중에 교재나 이런 데다 반영을 해서 이제 만들 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셔도 되는 부분이라, 지금은 이 트렌드만, 큰 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교수 매체 활용 교육에서 딱 하나 제일 많이 나오는 거 ADDI도 안 나왔고 어슈어만 무조건 나왔어요. 어슈어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선 상당수가 교육학, 그 다음에 뭐 교수 매체와 장서 관리 저거 있잖아요. 저거 뭐 학교 도서관이에요. 학교 도서관에 있는 장서 관리가 저기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설계와 제작, 저건 아예 나올 리가 없고요. 나올 리가 없는 거고, 매체 활용 교육 저거만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그다음 뭐 매체 센터에서 학교 도서관 이런 거 하면 또 학교 도서관하고 운영론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매체론하고 학교 도서관 운영론하고 교집합이 되게 많다고. 이거예요. 이거 장서관리 교집합 나와요. 얘랑 여기도 장서관리 나오죠.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거 교집합이 꽤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보 매체론의 비중은 정말 한 문제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뭐 이렇게 제가 요건 가이드 해드리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은 좀 이상하다 싶은 것들은 보통 뭐냐면 교육학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거 뭐야? 이거 왜 나왔어? 이런 느낌 들 때 다중지능 다 교육학에서 나왔죠. 뭐 백워드 교수 설계 뭐 그거 다 교육학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을 뭐 찍기 공부하지 마시고 차라리 교육학을 제대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양이 많아서 걱정이긴 하지만, 자 그럼 작년이 아니죠. 올해 시험이죠.
올해 시험은 어떻게 나왔나? 역시 골고루 나왔어요. 이건 이제 제가 카페에다가도 올려놨지만, 카페에다 올려놨지만 독서교육 100점이에요. 12점, 디지털 소관 12점, 목록 11, 분류 11, 검색 11. 매체론만 조금 느낌 다르죠? 봉사론이 낼 게 별로 없어요. 봉사론이, 얘는 봉사론은 이제 여기다 붙이면 봉사고 저기다 붙이면 다른 거다 뭐 이래가지고 봉사론이 많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매체랑 봉사를 합쳐서 하나 정도의 느낌이 들고, 그죠? 올해는 매체랑 봉사랑 합쳐서 하나 정도의 느낌이 들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죠? 이게 딱 보니까 느낌 오죠? 원래 이래서 분석하는 거야. 결과가 나왔을 때 희열 때문에 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뭘 어때야 돼요? 골고루 봐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골고루 편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정 과목에 집중해갖고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보는 거. 내가 정말 저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은 차라리 내 장점, 저긴 절대 틀리지 말아야지. 절대 틀리지 말아야지. 이런 과목들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약 파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더라. 자랑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 이거 그다음 메이커 스페이스 나온다고 이렇게 내 모의고사 때 7회 때 했는데, 그죠? 여기 나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아요? 저기 인포메이션 커먼스 있잖아요. 그거 2017년인가? 커먼스 나왔었어요. 2017년 커먼스 나왔었어요.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그거 보고 뭐야 이랬어요. 데스크탑으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조금 안 이쁘지만 여기 보세요. 커먼스 나왔었던 거야. 보이시죠? 2017년도 커먼스 나왔죠? 2021년도 커먼스 나왔어요. 그죠? 제가 기출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공부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안 보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안 보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어차피 보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보는 방법이 없을까? 좀 더 쉽게 가는 방법 없을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다 효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렇게 다 얘기하다가 결국엔 다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미루다 그렇게 보다가 효율적 없을까 하면서 언제까지 가냐면 여름방 때까지 갑니다. 여름방까지 가가지고 이제 기출 문제 딱 들어가고 이제 분석 들어가고 그러면은 안 되겠다,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안 외운다고요. 외우세요. 그냥 일단 외우고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암기하는 거에 머뭇거리면 안 돼요. 어차피 시험, 특히 임용시험 주관식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외운 거 쓰는 거예요. 객관식은 찍기라도 아직은 찍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효율, 그딴 게 어딨어. 효율 없어. 머리로 외우는 거야. 효율적인 암기는 그냥 암기법 몇 개 있는데, 또 암기법도 너무 많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도 있더만. 뭐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그럼 안 할 테니까 그냥 외우시든가. 하여튼 외우는 걸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도 뭐의 방법이냐면, 암기의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면 좀 암기할 때 좀 덜 힘들거든. 왜냐면 기억이 나니까. 이해한 대로 생각을, 판단을 끌어가면 이해가 되니까. 그죠? 근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멋있는 말이었어. 뭐냐면, 완벽한 암기는 완벽한 이해와 구별되지 않는다. 뭔지 알겠어요? 완벽한 암기는 완벽한 이해와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서 외운 건지, 왜 완벽하게 외웠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암기를 우선하느냐, 이해를 우선하느냐, 이게 선후의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암기를 자꾸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세요. 그냥 외우면서 가는 겁니다. 대신에 외울 때는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져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끄게 빨리빨리 돌리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돌려야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관련된 얘기 할 테니까 그때 보고요. 메이커 스페이스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것도 나왔어.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 나도 몰랐다. 까먹고 있었는데 여기 M 쓰는 거 있잖아요.
989 지도 분류하는 거 여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아싸 했지. 그다음에 이것도 웃겼어요. 그 뭐야 민속 음악 있잖아요. 포크 뮤직 있죠. 포크 뮤직 여기 나왔어요. 이건 좀 뭐 그냥 그렇긴 하게 그냥 분야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 어디냐? 연관저로 780 여기 780 요거 나왔죠. 요거 780 명칭을 쓰라고 했잖아요. 780 필드의 기능, 선후관계 이런 거 설명하는 거 나왔었죠. 그다음에 이것도 나왔더라고요. 저기 뭐야? 이거 856 필드 쓰는 거 있는데 여기 856 쓰는 게 답이거든요. 여기 856 여기 물어봤죠. 856 이런 것도 나왔어. 비켜야 되나? 856 나왔죠? 예,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거 어슈어 여기 이 과정 단계 이건 무조건이거든요. 뭐 빅6처럼 맨날 외워야 되거든. 여기도 이거 어슈어 여기 했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저작권에서 공정이용 여기 나왔었잖아요. 여기도 공정이용 했더라고. 예, 공정이용 뭐 NDSL 뭐 했지만 NDSL 말고 공정이용 했던 거 공정이용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어디 갔니? OAI PMH 프로토콜 쓰는 거 있죠. 여기 설명에 있는 게 여기 설명이 있거든요. OAI 프로토콜 나왔죠. 그다음에 요거 카운터 저기 통계 온라인 이용 통계 그 했던 거 여기 온라인 이용 통계 그죠? 카운터 나왔죠. 아 너무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나온 걸 어떻게? 그다음에 KWL이고요. 요거는 저기 뭐야 예측 안내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KWL 있었고 예측 안내약이 있었고 여기 있었고 동행모의고사에 2번 나왔었던 겁니다. 요것도 그래요. 여기 이제 그 뭐야 아침 독서 운동 나왔었고 그다음에 북토크였거든요. 아침 독서 운동 북토크 한 번씩. 아씨 뭐야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약 파는 거 싫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이것도 독서 토론에서 토론 모형 있잖아요. 그 대화식 토론, 뭐 토론방식 토론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 대화식 토론. 게다가 여기 질문 쓰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3개 중에서 2개 쓰라고 나온 건데 난 3개 쓰라고 나왔던 적 있었죠. 낸 적 있죠. 그다음에 요건 조금 뺄까? 뭐 이건 이제 그 웰라드의 그 도서관 목적론 있잖아요. 그게 나온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어디 갔니? 빅6 뭐 다 안 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 와 마침내 나왔다네. 이거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제 이것만 풀면 끝이야. 왜냐면 영문원 빈도 가지고 수업 때 한참 물어봐요. 학생들이 영문원 빈도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물어보거든요. 로그 안 나온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여기 정말 딱 가장 문제시가 안 되게 이신청 안 딱 걸리게 얘를 탁 만들고 얘를 딱 넣어가지고 3, 1 딱 넣어가지고 요 값이 나오게끔 계산치를 만들어라 했던.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봤었죠 우리가. 네, 다 로그는 빼라 뭐 했었던 거. 전체 문어 집단 넣었냐 안 넣었냐 뭐 이런 거.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가 그래서 이제 기출 우리 뭐 기출 문제 지금까지 문제 전체 10년 넘었죠. 2006년부터 2021년 학년도까지 문제랑 그다음에 올해 문제의 경향과 그다음에 적중 요건 좀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 걸 했고요. 이제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피드백이 그나마 고맙습니다. 계획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강의 그렇게 틀 크게 바꾸지 않아요. 원칙이 뭐냐면 단순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단순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복잡해가지고 뭐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해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고 심플하게 딱 가는 거야. 그게 내 공무원이든 임용이든 어느 강의를 하든 간에 심플하게 그 틀을 짜는 걸 좋아하거든요. 진짜 심플해요 나는. 이론하고 문제풀이 어차피 우리는 이론 듣고 문제 푸는 거예요. 본질이 그거야. 그럼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론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풀이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문제풀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론은 상반부에 전반부 정리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가 후반부에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이 기본 이론 이제 6개월 1월부터 6월까지 하고요. 로드맵 스피드 요약 정리라 해서 이게 요약 정리를 하는 거를 가지고 갑니다. 요약 정리를 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실강을 해보니까
실강을 해보니까 되게 힘들어하셔요. 요약이니까 내 스피디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 실강 듣는데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놓치는 게 너무 많은가 봐. 그리고 나도 2번을 진행하려니까 저것도 좀 버겁고, 왜냐면 이 7, 8월에 강의가 겹치죠. 워밍업하고 문제풀이랑 로드맵 겹치잖아요. 그래서 요건 동영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요약해서 동영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7, 8월에는 기출문제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기출 변형을 같이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저 기출문제 정리를 하다가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출문제 하면서 제 기출문제 해답도 다시 정리하고 해야 되니까요. 기출문제 해답도 좀 정리하고 하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문풀에 무조건 집중하셔야 돼요. 뭐 아직 못 들었는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이론 회독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론 회독은 문제 풀면서 하는 겁니다. 자꾸 이러시는 분들서 이론 회독이 부족한데 문제를 풀어도 될까요? 누가 문제를 푸는데 허락을 받고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이 옆에다 항상 이론선 끼고 문제 풀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었던 데 위치를 찾아서 그 앞뒤로 계속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수험가의 그 미신이 있어, 미신. 이론 회독을 많이 하지 않으면 뭐 문제가 어쩌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는 논술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야. 자꾸 행정고시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 공무원 쪽이나 뭐 임용 쪽에 들어와가지고 행정고시 공부했던 것처럼 애들 가리킨단 말이야, 학생들을. 그 행정고시는 그렇게 해요. 내 친구가 행정고시 10년 봤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알거든요. 근데 행정고시 10년 봤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친구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수험가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보니까 이 임용고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고시판에서 하는 겁니다. 고시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맞냐면 문제풀이랑 이론이 병행돼야 돼요. 병행돼야 돼요. 내가 많이 봤거든. 공부 방법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이론 회독이 어때야 되고, 이론 논술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논술할 때. 이론 회독이 깊게 돼야 되고 많이 돌아야 되고, 이거는 논술할 때 되는 거. 이게 어디랑 정말 잘 맞아떨어지냐면 학원가의 그 상품 구성의 논리랑 잘 맞아요. 공무원 되게 심해요, 이거. 나 여기서 일리는 건가? 난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공무원에서는. 그쪽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론 회독이 부족한 거야, 이론이 부족한 거,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지금 우리 정도의 지금 수준에서 하는 거, 지금 우리 정도 수준의 난이도랑 그다음에 모집 인원하고 그 전체 구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진행하면 지금은 안 좋아요. 수험가 미신이에요. 너무 그렇게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이드 하는 대로, 물론 TO라든가 경쟁률의 차이가 생기면서 시험 문제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면 또 달라져요, 방법은. 근데 지금은 제가 하라는 방식대로 가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게 10년 넘게 내가 쌓아오고 시켜봤던 그 나는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론에만 이렇게 자꾸 이론 뭐 백투더 뭐 이런 거 하지 마. 백투더 베이징 뭐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 그러지 마요. 문제를 풀면서도 충분히 백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동영은 10회만 하려고요. 내가 올해 16회를 했거든요. 나 진짜 근데 16회에서 10회, 그러니까 10몇 회쯤 넘어가다 보니까 두 자릿수가 넘어가니까 문풀이 몸이 이상이 와요. 그래가지고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10회 정도 하고 뭐 추가 문제가 좀 있으면 추가 문제로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던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왜냐면 올해 또 나왔던 게 있으니까 엑기스를 조금 더 모아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문제를 양을 올해는 거의 한 900문제 넘게 풀었거든요. 2달 동안 16회 했어요. 정말 장난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문제량도 많았고 한 200몇 합해서 뭐 기출 한 300몇 문제 풀었죠. 기출 변형도 한 200몇 문제 넘게 풀었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도 16회 했죠. 이렇게 하니까 그냥 900몇 문제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변형도 하고요. 당연히 당연히 유형은 똑같이 맞춰서 해드려요. 유형 똑같이 맞춰서 해드리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6회를 했지만 16회 때도 힘들었었던 문제는 좀 별로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좀 그걸 해서 좀 잘 추려서 엑기스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문제집이 책으로 나올 정도가 되려면은 좀 더 있어야 됩니다. 문제량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문제량이 확보돼야 돼서 아직까지 공무원도 아직은 문제집 책으로 못 내고 있어요. 기출문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특강으로 해서 11월 첫째 주쯤에 최종 정리 하루 특강을 올해는 해봤는데요. 올해는 해봤고요. 최종 동영은 못했어요. 내가 뻗어버려가지고 못했고요. 미리 이제 공지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건강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시험장에 가기 전 11월 첫째 주까지 제가 완전 몰려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문풀 때는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 꼭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 문제풀이는요. 암만 내가 문제를 열심히 하더라도 문제를 풀고 이거 나올 것 같아 그거 열심히 해도요. 교육청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입수가 돼버리면 학원가의 문제를 입수를 하거든요. 이게 입수가 돼버리면 다 필터링 돼서 안 나와요. 필터링 돼서 안 나와요. 이거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어. 그래서 보완을 되게 잘해야 돼요. 보완을 되게 잘해서 여러 방법들을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데 저도 그 방법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 좀 수업 때 좀 잘 따라 보셨으면 좀 귀담아 잘 들었다가 그 방법들을 좀 잘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너무 공개된 데서 얘기를 하면은 좀 그러니까 알겠죠? 예, 좀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다고만 한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이쪽에. 그래서 내가 지금 아는 회사까지 알아보고 뭐 PDF, DRM 그 보안 거는 방법, 뭐 배수 제한하는 방법, 열어보는 횟수 제한하는 방법까지도 알아보고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야. 나 귀찮아 죽을 것 같아 그거 하다 보면. 진짜 아무 안 걸었다고 또 뭐라 그러면 아무 걸어야지 뭐 이러고 있고 힘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달별로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1, 2, 3, 1월달, 2월달에 분류 목록을 합니다. 보니까 분류 목록을 작년에 제가 6주 정도 해봤거든요. 근데 학도랑 독서교육이 6주가 가능할 것 같고 분류 목록은 2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4월, 5월달엔 검색 디도, 6월에 정보사 교수. 아까 봤죠. 얘네 둘이 비중이 작죠. 비중이 작아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요거에 맞게 떨어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7, 8월 달에 이제 2가지가 진행되는데 요건 또 영상으로만 하고 요거는 실강으로 단원별 문제풀이랑 이제 이게 이제 기출이래요. 워밍업으로 기출로 이제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모의고사 10회하고 특강하고 10회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올해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있고 이제 그 또 출제 범위나 이런 데서 이제 올해 나왔던 거랑 이제 필터링도 좀 하고 정리를 하면서 다시 재조합을 좀 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할 거고 분류 목록을 먼저 시작할 겁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류 목록은 교재도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카페에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일정 이게 토요일 오후 야간 해요. 이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8과목을 이 기간 안에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면서 간신히 할 수 있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체력 관리도 좀 하셔야 되고 또 9시까지 해야 돼요. 9시 반까지도 힘들던데.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맞췄을 때는 이제 가능하면 임용에 맞춰서 이제 쓸데없는 거 많이 제하고 문풀 때 필요한 것들은 문풀 때에 다루겠다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완하는 방법 아까 참 얘기했었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7, 8월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2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워밍업이랑 그 다음에 로드맵. 그 다음에 9, 10월 달에 이제 10회인데 여기 10회 여기 8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플러스 알파가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 들어가는 거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교재가 지금 되게 머리가 아파요. 오후 야간 정확한 시간은요 2시에 시작해요. 오후는. 그래서 5시 반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끝내고 식사시간 1시간. 그럼 이제 6시 반이겠죠. 6시 반부터 9시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시 반부터 9시. 예, 토요일날 몰아쳐서 2시부터 하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은 요거 지금 임용 자료집은 저 2018년도 만들었거든요. 2년 동안 이제 저걸로 교재를 썼어요. 그래서 19년, 20년 이제 썼기 때문에 요거는 개정 예정입니다. 지금 개정 예정인데 당장 1월달 개강인데 지금 이제 원고선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이제 프린트물로 좀 진행을 하다가 프린트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조금 완성이 됐을 때 출간대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전면 개정 이런 건 아니고요. 좀 어려운 예제라든가 중간중간에 오류가 좀 있었어요. 저거 만들 때 이제 오류 부분 좀 수정을 하고 추가 내용들과 예제를 좀 더 추가해서 좀 더 이제 제가 좀 진행하면서 요거 좀 더 넣어야겠다 싶은 것들 이제 예제를 좀 더 추가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들에서 저거는 좀 초반에는 좀 어려워요. 초반 좀 어렵고 그래야지 이제 지론이 좀 어렵게 공부해야지 문제는 쉽게 푼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살짝 넣어서 조금 더 이제 조금 불리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류보다는 목록 쪽이 조금 더 이렇게 보강이 좀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장담은 못해요. 얘는 그냥 갑니다. 올해까지 정보봉사료는 그냥 가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바뀐 게 있어요. 뭐 퀘스천 포인트라든가 또 어디가 뭐였더라? NDSL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뀐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바뀐 내용은 이제 교정해드리면서 수정해드리면서 할 거고 그 내용들은 이제 카페에도 이미 올라가 있어요. 캐치되는 대로 카페에도 올리기 때문에 카페에서 바로바로 수정하면서 하시면 되고 전체 틀이 바뀌진 않아요. 그다음에 학교도서관하고 독서교육하고 교수매체는요 이거 한 권으로 합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 2월 달에 작업을 해서 3, 4월 달 요게 이제 진도 예정이잖아요. 3, 4월 달 수업 때 한 권으로 합쳐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독서교육 1000페이지에다가 학교도서관 저 한두 권이 아니잖아요. 또 두 권, 이병기 선생님 뭐 송교 선생님 책 두 권이나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합쳐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요거는 강의 노트는 보조교재인데 현재는 2개예요. 정보봉사랑 자료조직 2개인데 필요하신 분들 사서 구매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드맵은 학도나 독교 매체는 이건 지금 지금 편집을 하던 분이 지금 딴 일 때문에 못하고 계셔요. 원래 학도는 작년 하반기에 이거 내려고 그랬었거든요. 학도는 로드맵이 나오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못하고 계셔가지고 요거는 조금 시간이 지금 나와 있기는 해요. 올해 한 수업 자료가 있기는 한데 작년 거를 조금 편집을 바꾸는 형태. 편집을 바꾸고 조금 뭐 일부 수정이에요. 큰 틀이 바뀌진 않아요. 학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큰 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편집이 좀 보기 좋게 가독성을 높인 거나 좀 뭐 이렇게 줄일 건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발간 예정이지만 이거 원래 진행될 여름방학 때나 진행할 것입니다. 여름방학 때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안 되면 올해 걸로 해야죠. 안 되면 올해 걸로 하고. 요렇게 교재가 전체적으로 요렇습니다. 요렇고 모든 문제풀이는 다 프린트로 나가고요. 그래서 잠깐 질문 주신 거를 보면은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에 싹 다 합니다. 토요일날 몰아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드맵은 방금 말씀드렸고요. 개정된 추록은 판매 안 하고요. 카페에 올려요. 카페에 올리니까 뭐 좀 변경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제 카페에 올라가고 하는데 네, 하여튼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얘는 올라갈 거예요. 임용자료증은 올라갈 건데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얘는 이렇게 다 뒤섞이게 되면은 올릴 부분과 올리지 않을 부분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조금 요건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수 매체량은 안 늘어나고요. 네, 그냥 교수 매체는 작년 거 보세요. 해봤자 추가되는 거는 그냥 카페에다 올릴 테니까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작년 거로 보고 계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막 다 뒤집어 엎는 건 아니에요. 틀은 작년 거의 틀. 목차 총 11개 챕터는 그대로 가요. 11개 챕터는 그대로 가는데 이제 거기에 교수 매체에 있었던 뭐 협력 수업이 좀 더 보강이 된다던가 그러니까 로드맵의 뼈대가 이론서랑 좀 다를 거예요. 작년 이론서를 초반에 만들었을 때 하고 여름방학 때 로드맵을 했을 때 뼈대가 좀 달라졌거든요. 그 달라진 뼈대들을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합본으로 하나를 만들 거예요. 교과 내용학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될지 이름도 제목도 못 지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요쯤 돼서 교재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기본선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제 카페에다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요. 보시면 돼요. 지금 도서관 정보봉사로는 너무 책들이 다 오래됐어요. 이게 밥책이 2014년도고 이게 제일 오래된 거잖아. 제일 그나마 최근 거예요. 6년 전 게. 전반적으로 오래돼가지고 게다가 요즘에 또 트렌드 좀 바뀌고 해서 요즘에는 조금 정보봉사로는 좀 낼 게 없지 않아? 이런 약간 분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검색론 얘는 검색은 또 바뀌진 않는데 요즘 트렌드가 살짝 있긴 한데
아마 단행본으로 낸다면 이 3권 중에가 나올 거예요. 거의 다 이 3권 중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오래되긴 했는데 또 개정된 것도 없어. 다른 것들도 없고. 검색론은 어차피 검색의 방법론이라는 게 그렇게 뭐 확확 바뀌거나 이러진 않고요. 또 전산책에 있는 것들이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많이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 위주로 해서 정보 검색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도서관 자동화는 이수영 선생님 책이 지금도 팔려요. 이게 몇 년 됐니? 12년 됐는데 12년 됐는데 지금도 제가 교보 검색해 보니까 저 절판 안 되고 지금도 팔려요. 그다음에 노영희 선생님 최근에 나왔는데 노영희 선생님 최근에 나온 거 있는데 이거는 선별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류는 뭐 이렇고요. 실습 위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추천하는 책은 김재현 교수님 책을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KDC나 DDC를 직접 볼 수 있는 분들은요, 요걸 보시는 게 좋고요. 목록은 이것도 뭐 이창호 선생님 책도 괜찮고 김재현 선생님 책도 괜찮습니다. 지금 목록은 실제로 출판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2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창호 선생님은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인데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만한 책이 김재현 교수님 책밖에 없고, 요즘 김재현 교수님 책에서는 이제 RDA 위주로 좀 움직이는 편이라서 제 검색을 해봐도 RDA나 이쪽으로 조금 나오고 있는 중이라 여기도 점점 조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샘플과 예제 위주로 봐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학교도서관 여기가 이제 좀 극악스럽죠. 정보활용 교육론 요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요거는 제가 요거는 메인이 정보활용 교육론은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이 아니고 항상 학교도서관 운영 통론, 경영 통론 요게 메인이어야 해요. 요게 메인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송기호 교수님 거. 그러니까 옛날 책보다는 요즘 책에서 내는 추세고요. 옛날 책보단 요즘 책에서 내는 추세고, 메인 뼈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서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서 관리는 장서 출제 범위 장서가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따로 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까지 따로 보면 조금 버겁긴 합니다. 버겁긴 하고요. 보통 장서 평가 쪽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걸 봤던 걸로 보여요. 독서교육론은 제가 쭉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이 2권이 바이블이에요. 변희열 쌤 책 기초로 손전표 쌤 책을 서브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매체로는 뭐 이병 교수님 책밖에 없으니까요. 네, 이 책으로 가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위기예요. 정부 매체는 다 뻔합니다. 뻔하다고 하니까 좀 그렇다. 하여튼 교육학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교육학하고. 자, 그러면 과목별 공부 방법. 뭐 크게 고민하시는 거 아니고 큰 틀로만 일단 말씀드릴 겁니다. 이 4과목이 있는데, 이 4과목이 정리가 4과목 다 8과목인데 4과목씩 끊어져요. 성격이. 분류, 목록, 검색, 디지털, 이거 이해를 못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암기도 암기지만 암기의 비중보다는 이해의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인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정보공사 교수 매체는 얘네는 그냥 외워야 돼요. 안 외우고는 시험 못 봐요. 알겠죠? 아까도 얘기했죠? 안 외우는 방법 없을까? 좀 더 효율적으로 보는 방법 없을까? 하다가 이 7월 8월 되면서부터 외우기 시작해갖고 시험 볼 때까지 못 외우고 그러는 경우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는 그냥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외우는 방법 중에 제가 쓴 방법이기도 하고, 요거는 수험가에서도 꽤 많이 썼던 방법, 그게 맵을 짜면서 외우는 겁니다. 스스로를 교재의 내용을 구조화시키면서 외우는 거예요. 구조화시키면서 외우고요. 두 번째, 일단은 처음에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진행을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이지, 그 다음에 내가 내 나름대로 구조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구조화시키고, 제 로드맵처럼. 그러니까 로드맵은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구조화시킨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로드맵은 내가 공부를 하면서 구조화시킨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 구조화 작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 또 눈에 다르게 보여요. 어떤 식인지 알겠죠?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 방식의 구조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합격한 분들 보시면 뭐 목차를 정리를 했니 이런 말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게 내 나름대로의 구조화 작업인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암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걸 하면서 암기를 하면 좀 잘 외워집니다. 비교적 잘 외워지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교재를 쭉 만들 때는 되게 나도 안 외워져요. 근데 맵을 짜고 난 다음엔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맵을 짠 다음에 이 맵이 기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기출에서 어떻게 나왔지,
아 이런 식으로 나왔지가 분석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공부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론과 문제가 병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론 수업을 들어갈 때 이론 수업을 6개월 동안 쭉 진행을 할 땐 단어 과정별로 그때 했던 과목들의 구조화 작업을 스스로 하시고, 그때 암기하는 거 미루면 안 돼요. 구조화 스스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구조화 작업 끝나고 나서 기출하고 비교해 보시고, 기출해서 아 여기가 기출에 이렇게 나왔었던 거구나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왔던 방식에 적응하시고, 이게 뼈대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예상 문제로 살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안정되게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물론 암기는 기본이에요.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떠넘겨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틀을 좀 잡아주시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분들이 얘네들이기 때문에 이건 수업하고 병행을 하셔야 되고, 이건 암기랑 문풀이랑 병행하시고,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당연히 이제 문풀을 해보셔야 되니까 문제풀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터디에서 문제풀이 내실 때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스터디 하실 때 문풀을 하실 때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 문제들을 내면서 서로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봤어. 전화 와가지고 막 어떤 분이 씩씩거리면서 전화가 왔어. 교수님 이거 답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만 스터디원들끼리 이제 이견이 생겨가지고 서로, 여러분 답은요 팩트이기 때문에 토론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걸 토론을 하고 있어. 의미 없어요. 답은 답이고요. 토론은 답이 없는 거에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게 토론이야. 그러니까 야 우린 이걸 답으로 합의하자 그랬는데 팩트가 아니면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2 더하기 2가 4인데 2 더하기 2를 합의를 봐서 3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할 때는 자명한 것만 보세요. 자명한 것만. 그 안에 충분한 그 학습이 있는 교사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응용을 올리지 마세요. 자기 방식대로 이해한 걸 가지고 그걸 문제로 내서 이상하게 틀어버리면 나중에 쓸데없이 꼬입니다. 생각 되게 많이 꼬여요. 스터디에서 문제 내는 거 정말 좋은 방법인데, 스터디에서 문제 낼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응용하지 마요. 팩트만 받으세요. 외운 것만 받아 쓰세요. OX로 가시고요. OX로 가시고 틀린 거 골라내고, 그 다음 외운 거 서로 읊어보고, 이런 걸 점검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응용해서 꼬지 마요. 내가 많이 봤어요. 답답해 진짜. 토론으로 답을 내는 게 아닙니다. 창작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느 날 얘기했더니 누가 그게 그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이 됐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됩니다.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하면 다 웃어요. 자, 그래서 문제 스타일의 대표적인 샘플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런 문제가 단답형인 거, 일부 기본 암기에 해당하는 이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실습 문제죠. 요것도 이제 목록 실습 문제. 그러니까 자원을 보고 저 자원을 어떻게 막으로 바꿀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어떻게 분류표로 적용해서 분류교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분류 목록은 트레이닝만 되면 되고, 이 분류 목록 공부할 때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또 길어지네. 이거 큰일 났네. 1시간 넘어가면 피곤한데.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분류 목록을 공부를 잘못하시는 분들은 뭘로 잘못하냐면요, 아주 미시적인 거로 확 들어가요. 그리고 예외적인 거에 집중합니다. 절대, 지금까지 내가 분석을 다 해봤다 했잖아요. 쭉 해봤는데 예외적인 게 문제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외적인 게 문제에 나와서 이건 예외인데 이건 이렇게 하지만 거봐 이런 게 원칙이지만 요게 예외야 이런 거 없어요. 그럼 그렇게 내면은 교수님들이 이의신청 들어오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의신청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요. 예외적인 걸 내면 이의신청 100%예요. 이의신청 100% 걸리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피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의신청 들어오면 선생님이 되게 예민해요. 되게 예민해요. 이의신청 들어오면 되게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유튜브에다 올리면 안 되겠다. 학원에다가 보내야겠다. 그래요. 되게 예민하셔요, 교수님들이. 가끔 이제 술자리 하면서 얘기했다. 학생들 까칠하다고. 너무 까칠하게 하지 마요. 이의신청.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중심으로 접근하셔야지, 그거 다 알고 나서 예외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요즘에 자료 조직이 어려워지는 추세가 아니라요. 쉬워지는 추세예요. 비교적.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쉬워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많이 쉬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오히려 너무 미시적이고 예외적인 데 집중하다 보면은 큰 줄기를 다 놓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원래 실강연 멘트인데 여기서 막 해버렸네. 어떡하지? 하여튼 몰라. 난 몰라. 편집을 해서 보내야 되겠다. 자, 들은 사람들만 알 수 있게. 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시적인 데 집중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분류 목록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달러 A 하나, 쉼표 하나, 점 하나, 심지어 띄어쓰기까지. 응? 띄어쓰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대소문자법. 지금까지 그걸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목록 대소문자법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데 내가 이제 트집은 많이 잡혀봤어도 시험 문제로 나온 걸 본 적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치사하게 잘 안 내요. 검색하고 디지털 소관. 얘가 외운 건 외운 거대로, 응용은 응용대로 다 물어봐요. 그래서 검색은 이게 이번에 한번 정말 잘 나왔다. 그동안의 고민을 이 문제가 해결해 줬거든. 영문원 빈도에 대한. 영문원 빈도, 이게 보세요. 영문원 빈도 실제 값을 구하시오예요. 정보 검색은 값을 구하시오 스타일이 많아요. 그래서 계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야? 이런 이제 트렌디, 약간 경향에 해당한, 요즘에 메이커스페이스 이런 거 알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거라는데, 그런 걸 또 파악을 한다고 공무원 기출문제를 뒤져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지 마요. 공무원 기출문제는 내가 다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고, 이거 트렌드다. 요거 여기 나올 거야.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 기출문제 합격수에 보면 공무원 기출문제도 봤어요. 모두 봤어요. 얘기해 주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내가 드려야 될 노력, 차라리 그 시간에 교육학을 넣어보세요. 교육학을 보시고 매체를 넣어보시는 게 낫지. 공무원 기출문제 보면서 이제 또 이거는 왜 틀렸나요? 이거 바르게 고치면 어떤가요? 바르지 않은 문장을 막 만들어내는 문항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 자꾸 물어보면 정말 내가 답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쪽으로 가지 말고 공무원 기출 보지 말고 그건 내가 다 반영해 줄 테니까. 공무원 기출 여러분보다 내가 더 많이 봐요. 내가 공무원도 강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트렌드를 이리로 옮겨와요. 여기 있는 게 그리로 가기도 해요. 제가 날라요, 서로 다.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것도 공무원 기출이 이미 나왔던 거예요. 2번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넘겨온 거거든요. 카운터 여기 나왔잖아요. 이제 또 글로 넘어갈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그거 내가 다 실어 나눌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괜히 거기서 이렇게 더 구석탱이에 있는 거 파고 앉아서면서 이건 왜 이렇게 나왔지? 이것까지 다 봐야 되면서 한숨 쉬지 말고. 알겠죠? 여긴 그런 방향으로. 특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 잘 받아주시면 됩니다.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은 계속 매핑이 몇 년째 나오고 있어요. MODS, 더블링크화 매핑 몇 년째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독서교육. 얘는 일단은 어디에 무엇을 다루고 있는 것인지 내용 구조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내용 구조 파악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무 상황에 적용을 한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샘플 예제들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샘플 예제들. 그래가지고 요거 예제 샘플들, 아까 내가 나름 적중이라고 했던 거, 거기서 했던 예제들이 그냥 투루룩 나와버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표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렇게 장단점 비교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델을 응용하거나,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알아? 이런 샘플들을 보거나,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좀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샘플들이나 이런 거는 이론서에다 제가 집어넣지는 못하고요. 이론서에다 집어넣으면 분량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넣지를 못하니까, 이런 건 이제 문풀 때 이제 샘플로 보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풀하고 이렇게 이론서를 병행하는 걸 가장 중요한 걸로 봐요. 그 다음에 학습방, 또 매체나 이거는, 정보 매체는 점점 이렇게 이런 서비스 받으려면 어느 기관에다 의뢰를 해야 돼? 이런 식의 문제들 있죠. 그 다음에 혹시 학술지를 공동으로 구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담당하는 곳이 어딘지 아나? 이런 정도의 실무적인 영역의 문의를 좀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종류.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에릭이라든가 분야의 정말 중요한 대표 자원들, 몇 번 출제돼서 누구나 안다 생각할 만한 것들, 제가 몇 개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만 나중에 돌려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교수 매체로 그 정보봉사론과 그다음에 장서관리론에서 교집합으로 나오는 정보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걸로 하시면 돼요. 제가 장서관리론은 학부 수업을 해요. 대학교에서 수업을 2개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 쪽은 뭐 어딘지가 대충 보여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매체론도 마찬가지. 매체론은 거의 어슈어. 아까 봤죠? 60%가 어슈어에서 나왔던 거. 네, 그런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보 매체는 학교 도서관하고 교집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슈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올해 진행하면서 다른 그 교육 학생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봤더니, 교육 학생님들 여러 가지 교육 모델을 설명하면서 어슈어는 여러분들 그 교과에서 더 많이 하니까 거기 가서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출제 비중이 그래요. 출제 비중이 그래서 어슈어는 이제 저것만 좀 잘 다루고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루고 교육하고 보충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풍부하게 다뤄보고, 나머지들은 조금 더 간단하게 진행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체론하고 봉사는 비중을 거의 이제 4주 분량으로 줄여버릴 거고, 이렇게 해서 이거에 맞춰서 이제 그 커리를 짠 거예요. 4주를 줄이고, 그다음에 학도, 그다음에 독서교육, 그다음에 검색 D도 이렇게 같은 주차, 그다음에 처음에 조금 그 적응과 응용이 필요한 연습이 좀 필요한 자료 조직은 조금 2달 정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구성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컨텐츠는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FAQ는 뭐 우리 끝나고 나서 좀 더 피드백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하나 끊고요. 끊겠습니다. 수고했어요.